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 학계와 이렇게 부단한 교류를 통해서 학술 교류를 통해서 그 한국 동학 혁명에 대해서 그렇게 명칭이 바뀌게 됐습니다. 过去以来，东学农民起义、东学农民革命呢，一直是纳入甲午战争、中日战争这样一个大的范畴来做一个并不是非常专门的一个问题来研究。 네, 그러니까 중국의 학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 동학 운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보다도 갑오 전쟁을 연구하는 그 범주 안에서 동학 운동도 같이 봤었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所以说，在中国国内研究甲午战争这一个领域里边，就是有关农学农民革命的专业的史料非常少。 그렇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 학계에서 갑오 전쟁을 연구하면서 동학 운동을 같이 연구하는 어떤 기본 사료, 기본 자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尤其是关于韩国这方面的一些史料。 특히 한국 측에서 그렇게 이제 번역된 이 사료가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就像刚才申教授所说的那样。 방금 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은 그 맥락입니다. 以前我们做这个召开甲午战争学术讨论会的时候，曾经邀请韩国元光大学的朴梦珠教授2次去参加这个会议。 사실 이전에 갑오 전쟁 국제학술 대회를 했을 때 원광대학교의 박맹신 교수님을 요청해서 2번 정도 학술회에 같이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那所以说，通过这一次我们跟齐俊杰教授来参加这样一个专门的东学农民革命的会议，我想对我们中国这方面进一步了解和加深对这个东学农民革命相关史料的这种利用，加强这个利用，会有很大的帮助。 네, 이번에 저하고 척준걸 전 원장님께서 같이 이렇게 동아운동 기념 학술회에 참여를 했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더 한국 측 연구 성과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또 소개하는 그런 좋은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今年9月份在威海召开的甲午战争120周年的学术会议，韩国东学农民革命纪念财团的有几位先生也去参加了，尤其申教授、申荣佑教授带领的。 예, 사실 올해 9월달에 갑오 전쟁 120주년 학술회를 위해서 국제학술회를 열었는데 그때 우리 기념재단 동학 기념재단에서도 같이 학자들이 오셔서 발표도 해주셨고 그렇게 교류를 했었습니다. 所以说，我们也在探讨跟东学农民革命纪念财团建立一种长期的合作关系。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이제 동아운동 기념재단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은 활발한 교류를 하기로 예고를 했습니다. 那具教授刚才对我的文章点评呢，我认为就是因为这篇文章还不是特别成熟。 구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제 글이 아주 성숙하지 못한 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所以说，在一些细节问题上，还有结构问题上，我会做进一步的完善和修改。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아주 구체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걸 개선하고 고치고 또 논문 전체 구성에 대해서 다시 논문을 그렇게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尤其是对朝中商民水陆贸易章程这个章程的考察，会进一步来补充。 네, 특히 각주 11번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죠, 규약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那关于宗藩关系这个问题，那就说在清代末年，就是1874到1895到1894这20年，实际上它是一个正在变化，从一个传统封建的这种国家关系向近代国家关系一种转化过程中
系列问题。 사실 이 중번 관계, 중국, 중주, 번속국 관계에 대해서는 그 청대 말기죠. 그 1874년부터 94년까지 사실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봉건, 전통 봉건 사회 이래로 있었던 그 관계가 근대되면서 변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 这个问题呢，实际上相关的史料里面有很多，不管是中方的史料还是朝方的史料都很多。这个呢，我们可以再进一步的来探讨。正像鞠教授说的，因为这个问题太大了。 네, 그 구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무척이나 아주 큰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사료에 중국 측 사료도 그렇고 그 한국 측 그 자료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그 의미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더 깊이 심화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最后一个问题， 마지막입니다. 就是关于中国文章里面称谓清朝还是还是中国的这个问题呢？因为在中国的学者从甲午战争发生的时候，对于甲午战争，中国一直称为甲午战争，从来没有说清日战争或者清朝日战争这个。所以说，我们现在沿用的中国国内的学者，还是一直沿用甲午战争或者甲午中日战争。 이제 교수님께서 동아시아 전쟁으로 이거 이제 가오 전쟁에 대해서 청일 전쟁에 대해서 또 다른 그 이제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중국 일반적인 학계 견해를 말씀드리면 가보 전쟁을 이제 발발한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가보 전쟁으로 썼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并且在当时中国清政府的对外文件里边，很多也都是自称中国。 게다가 당시 그 사료를 보면은 중국 그 청정부의 관련된 사료 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所以说，为了不引起我们目前研究的一个混乱呢，我们还是认为用中国或者中日甲午战争。那至于说在这个我们在交流过程中涉及到这个翻译的问题，我想那在韩国方面可以翻译成清日战争和清日。 제 생각에는 이거를 번역하실 때는 그 뭐 청일 전쟁 뭐 이렇게 이제 바꾸셔도 되는데 중국 자체에서는 또 이제 학교에서 쓰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번역상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한국 학계에서 하실 때는 그렇게 번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谢谢鞠教授，谢谢各位。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국은 조선을 속국 속방이라고 해서 가르치고 일본은 그런 그 속국을 독립국으로 만들어줬다. 강화도 조약, 청일전쟁이 바로 그런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역사적으로 당당한가 그것을 많은 사람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지막 발표에 대한 그 토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강유숙 그 토론자께서는 지금 그 구선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그 응답이 잘 안 돼 있는 조청일 전쟁과 관련된 것만 1분 그 토론해 주시고 우리 발표자께서는 2분 그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제 245페이지부터 조금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청하신 거 가지고 이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46페이지의 두 번째 해당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 우리 이제 그 조재근 선생님께서는 조선 출병이나 경복궁 점령, 서산 전투, 평양 전투를 청일 전쟁의 일부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저의 감상입니다. 문제 제기가 아니고 어떤 감상이냐면은 당시 사실 이제 일본의 정부나 일본 군이나 일본 지식인들이 이 동학농민 전쟁을 동학농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한청일 전쟁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정부의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냐면은 가장 빠른 것이 선조포고입니다. 히야마 유키오 선생 같은 경우도 논문과 문헌에서 이 사실을 이제 밝히셨습니다만은 선조포고는 이제 초안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가 전쟁 대상국이
사실 내각이 통과시킨 초안 중에서 6개 중에 3개에는 거기에 그 한국 조선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 일본 정부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조선을 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본군 사료입니다. 1894년 당시에 동학농민을 탄압을 했었던 일본군들이 쓴 진중일지 자료지 많은 부분들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동학농민 전쟁 관련 자료집인데도 불구하고 한청일 전쟁, 아니면 한청 전쟁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자체도 동학농민 전쟁으로 보면서 이걸 한청일 전쟁으로 청일 전쟁하고 함께 묶어가지고 보고 있었던 것을 그 자료집 제목만 가지고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인식을 했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1894년도에 발간된 이 전쟁 관련 그 당시 전쟁 관련 그 자료집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잡지들 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은 한청일 전쟁 실기, 한청일 전쟁기, 그다음에 한청일 전쟁패 등등 한청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제 한청일 전쟁패라는 것은 화투 같은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맞춰가는 것이거든요. 맞춰가는 것인데 이게 전부 그 지식인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이 대상은 읽는 대상은 누구였냐 하면 일반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화투패는 특히 민중 놀이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인식들을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 이처럼 그 당시 1894년 당시 뭐 잡지 같은 건 1980년 12월 달에 발간이 된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 정부나 일본 군이나 일본 지식인들, 대중들은 대체적으로 동학농민 전쟁이라고 혁명이라고 동학농민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동시에 청일전 구분하지 않고 한청일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저의 개인적인 그런 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맞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 주제는 그 삼국 조청일 전쟁 그런 관련된 이제 그런 제가 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적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그 간단한 짧은 시간 견해를 말씀드리면 저는 강민수 선생님도 그 과거부터 이제 조청일 삼국 전쟁 관련된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청일 전쟁 이 과정에서의 메이지의 칙서부터 시작되면서 그런 이제 당시 자료의 일정 부분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나중에 최근의 연구자들까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그 삼국 전쟁으로 규정하려고 한다면은 그 대상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 전쟁의 규정 그리고 대상 그리고 그게 외연이 어떻게 확대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확히 좀 일단 규정하고 나서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용어 문제로서 해결하는 건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일부의 견해에서는 최근의 견해에서 얘기되겠지만은 아직까지 그 시민권을 확보하기까지는 많은 좀 뭔가 그 중간중간 장치와 논리가 있어야 되지 지금 상태에서 그걸 선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좀 더 이제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조청일 전쟁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새로 쓸 수가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저는 그 조일 전쟁, 청일 전쟁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성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일 전쟁은 전쟁답지 않은 전쟁입니다. 또 동학농민 혁명은 혁명답지 않은 그런 또 혁명이기도 했지요.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이게 우리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 책자의 표지에 보면은 일본 그림이 있습니다. 이 일본 그림은 당시 청일전쟁 때 일본 군이 종군 화가로 데리고 나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많은 당시 일본 화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다 군대에서 검열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공개한 것이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 도서관 대형 박물관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우리가 120주년 이런 그 책자를 만드는데 표지에 쓸 수 있겠느냐?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것이지요. 전쟁을 고취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그림이 있느냐? 재료에 있는 그런 그림 이런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과제로 삼아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 그 여러 시간 동안에 발표 토론을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부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토론 끝나시고 바로 이어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서 앞에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그 한강회관이라고 이촌역 2번 출구로 들어가셨다가 3-2번 출구로 나오시면 저희 직원이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인도 받으셔서 가시고 또 개별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찾아가셔서 이렇게 식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련된 국제학술대회 두 번째 날 일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평화, 화해, 상생의 시대를 열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날 오전 중의 제2부의 주제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입니다. 이 주제 속에서 네 분 선생님의 발표가 소중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간에 맞춰서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발표하신 선생님들께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9시 30분부터 10시 50분이어서 한 선생님당 시간이 20분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분 내에 발표를 맞춰주시기를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시간 조절을 위해서 15분 경과가 되면은 제가 단상 앞쪽으로 가서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5분 남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시간을 조절을 해서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 하실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성혜영 교수님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발표해 주실 제목은 동학창동의 종교사적 의의입니다. 큰 박수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성혜입니다. 이렇게 우선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점 감사드리고 원고는 뭐 이제 이미 이렇게 배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쭉 한번 읽어주시길 바라고 이제 발표 시간이 20분이니까